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이혼한 지 3개월 정도 되는 여자입니다. 결혼은 3년 전에 했고요. 아이도 이제 2살짜리 딸 하나 있는 상태예요.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남자는 저보다 딱 4살 연상의 자영업자였고, 돌이켜보면 저 혼자만 아둥바둥 살아왔던 것 같네요. 지난 3년 동안 어떻게든 우리 아이 잘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돈에 치여서 살았다는 말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빠듯하게 살았어요. 사실 애초부터 경제적으로 넉넉한 결혼 생활을 예상한 건 아니었기에 언제나 긍정적인 자세로 현실에 대처해 왔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이유 때문에 고생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진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네요. 우선 저는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서 6년째 근무 중입니다. 하는 일은 제품 구매와 환불에 관련된 각종 업무 처리인데 월급은 300만 원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에요. 성과급이나 회사 복지 같은 부분도 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가 시작한 시기부터 줄곧 같이 해서 그런지 이제는 일도 힘들지 않고 제 편의도 많이 봐주는 고마운 회사죠. 남편은 인테리어 소품을 파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 돈도 꽤 벌었다고 하던데 저와 결혼할 당시만 해도 순수익이 제 월급이랑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둘이 벌어대는 돈이 합쳐서 700만 원도 안 되다 보니 맞벌이라 해도 여유롭지는 않은 편이었고 단돈 1,000원이라도 아껴서 절약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이맘때쯤부터 남편의 수입이 반으로 확 줄어버리더라고요. 원래 자영업이라는 게 수입이 들쑥날쑥하다고는 해도 이 정도로 장사가 안 된 적은 없었기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남편 말로는 요즘 창업을 하거나 새 집으로 이사가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그렇다고 경기가 조금 풀리면 다시 회복할 거라고 안심을 시켜주더라고요. 뭐 요즘 경기가 안 좋은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우리만 힘든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힘들다고 하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진짜 철석같이 남편을 믿은 게 제 잘못이라면 잘못이겠죠. 하지만 부부끼리 서로 신뢰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괜히 남편 가게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어봐야 안 벌리는 돈이 더 벌리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자꾸만 주눅이 들어하는 눈치라 그냥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는 남편이었던 터라 힘든 시기가 오래가지 않겠지, 상황이 좋아지면 금방 괜찮칠 거라 생각했거든요. 결혼할 때부터 양가 도움 없이 신혼집부터 결혼식까지 오로지 저희 힘으로 다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현명하게 준비해서 지금의 보금자리까지 잡을 수 있었던 거지요. 그렇게 천사 같은 우리 아이도 생겼고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제 인생 목표였어요. 제가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 들은 사람들은 시가족을 잘못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남편만 중간에서 똑부러지게 대처를 했다면 비록 이런저런 분란은 많았겠지만 최소한 아이 때문이라도 이혼까지는 생각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시가족들이 아무리 거지 같아도 남편 하나만 믿고 잘 살아내는 사람들도 꽤 많잖아요. 저한테는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있고 남편은 2살 차이의 형 하나만 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은퇴하신 후 집에 계시고요. 시어머니는 평생 전업주부로 지내오셨기 때문에 일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아버님께서 공무원이셨기 때문에 연금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생활비 정도는 하고 계시겠거니 했지요. 반대로 저희 친정부모님은 집에만 계시는 시부모님과 다릅니다. 아빠는 아직까지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계시고 엄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다가 저희 아이를 봐주실 겸 해서 최근에 그만두셨어요. 저희 회사 육아휴직이 그리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선택한 결정이죠. 덕분에 저는 커리어도 끊기지 않고 돈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께 매달 60만 원씩 드렸는데 저 역시도 그게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형편에서 탈탈 긁어서 드릴 수 있는 게 딱 저 금액이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는 제 월급에서 매달 60만 원씩 친정으로 가는 것조차 불만이셨지만 남편이 번 돈이 아니라 순수 제 월급에서 나가는 거라 더 이상 잔소리는 못 하셨고요. 그럼 시부모님에게는 용돈을 안 드리냐고요? 매달 꼬박꼬박은 아니지만 2달에 한 번씩 20만 원이던 30만 원이던 챙겨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이나 저 둘 다 집안에서 장남 장녀잖아요. 그러다 보니 집안 문제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말이 좋아서 신경을 쓴다고 한 거지 결국 뭐겠습니까? 전부 다 돈 아니겠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없는 살림에 세 식구 먹고 살다 보니 여유가 많이 남지 않는 건 당연지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늘 안타깝고 죄송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적금 통장과 건강하게 자라나는 딸아이를 보면서 힘을 얻고 언젠가 정말 여유가 생기면 양가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도 다녀와야지 하는 꿈도 꾸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최근에 남편 세금 관련한 서류를 보게 된 일이 있거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서류 안에 있는 이름이 내 남편께 맞는지 수도 없이 확인을 했고 상황 파악이 끝난 제 머릿속에는 사기꾼이라는 단어밖에 안 떠올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남편이 하는 가게의 직원이 딱 한 명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고 있던 서류상으로는 직원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고 그중에 한 명은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지요. 바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어요. 처음엔 동명이인이 아닌가도 싶었지만 주소나 다른 정보들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확실하더군요. 월급도 매달 15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가셨고 더 기가 찬 건 말이죠. 명절 전에는 직원 상여금 명목으로 50만 원씩 돈을 보냈더라고요. 장사가 그렇게 힘들다고 죽는 소리를 하더니 저 몰래 어머님에게 드릴 월급 이상은 벌었나 보더군요. 아니 출근도 하지 않고 돈을 받아가는 것도 이상한데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는 친정에 매달 60만 원씩 주는 걸로 그렇게 눈치를 줬다니 생각하면 할수록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저한테 무슨 염치로 그렇게 구박을 하신 건지 말이에요. 저도 버젓이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있고 남편도 돈을 벌어서 그냥 각자 생활비 통장에 넣고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부부 사이에 저렇게 딴주머니를 찰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뻔뻔하게 제 앞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작 서류만 보면 상황이 그리 나쁜 것도 아니던데요. 서류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덜덜 떨리면서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바닥에 주저앉아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밤 10시까지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오늘도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나라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어쩜 저렇게 인간이 뻔뻔할 수가 있는지 궁금할 지경이었네요. 저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사료 뭉치를 던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했죠. 왜 당신 가게 직원으로 어머님이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적힌 월급 150만 원은 어디로 갔는지 똑바로 해명하라고 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서류 뭉치만 보고 있다가 딱 한마디를 하더군요. 내가 장남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당신한테는 장남이 전부냐고 한 집안의 남편이자 아빠라는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냐고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뻔히 우리 집 형편 어려운 거 알면서도 어떻게 뒷구멍으로 그 큰 돈을 몰래 주고 있었냐고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줬던 돈은 전부 다 받아오라고 했지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그건 힘들답니다. 그렇게 당장이라도 돈을 끊어버리면 생활을 아예 못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날 처음 시댁에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오는 연금은 전부 다 이자 갚는 데 나간다는데 그 이유도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네요. 서방님이 사업하는데 거기에 대출을 받아주신 거래요.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시부모님이 돈을 갚아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자기는 단칼에 끊을 수가 없다고 저보고 조금만 이해해달라는데 저희가 여유가 넘쳐흐를 만큼 돈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매달 150만 원이라는 돈이 조금만이 되겠습니까? 이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저는 죽어도 이해 못하겠고 왜 서방님이 책임져야 하는 돈 문제를 우리가 뒤집어 쓰냐고 따져 물었어요. 2시간 넘게 계속해서 말싸움이 지속되다 보니 저나 남편이나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지금까지는 넘어가도 대신에 앞으로는 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자 남편은 저더러 사람이 왜 그렇게 냉정하냐고 도리어 화를 내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기서 제가 욕을 먹어야 할 이유는 도저히 못 찾겠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돈이 부족해서 했던 고생들과 이유 없이 시댁에서 눈치 보고 그랬던 것들이 막 떠오르고 저 몰래 남편이 그랬다는 것도 용서가 안 돼요. 거기다 그걸 시부모님도 모른 척하고 돈을 받아왔다는 것도 분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다음날 아침 일찍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죠. 어머님은 전화를 받자마자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하냐고 화를 내시길래 그냥 무시해버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매달 남편한테 월급 비슷하게 받으셨던 거 알게 되었다고. 그 돈 전부 다 돌려받고 싶지만 어머님 아들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그건 봐드리겠다고요. 대신에 이제부터는 절대로 못 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했어요.
엄청 당황하셨는지 한참을 아무 말 소리 없이 계시더니 갑자기 전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는데 어디 시건방지게 돈을 준다. 안 준다 내 아들 돈으로 꼴값을 떠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 돈을 못 주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랬죠. 그리고 빌린 돈이 저희한테 한 푼이라도 온 게 있냐고 혜택받은 당사자 서방님 보고 돈 갚으라고 하시라 말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복잡한 심정으로 퇴근을 한 다음에 저는 남편을 기다렸지요. 분명히 시어머니와 무슨 이야기가 오갔을 거고 남편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거든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남편은 저를 한번 힐끔 보더니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버는 돈은 전부 다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하라고 했더니 대뜸 그러더군요. 자기는 계속 드리겠다고요. 죽어도 장남 역할은 해야겠다. 우기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양보를 한다면 평생 시댁에 돈 벌어다 바치는 팔자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럼 우리가 굳이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선언을 했어요. 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모 먹여 살리는 것만 관심이 있고 정작 와이프랑 우리 딸은 어떻게 지내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으니 그냥 당신네 가족한테 돌아가라고요. 한마디로 갈라서자고 말한 거죠. 남편은 저를 한참 동안 노려보더니 휘칸이 밖으로 나가버렸고 저는 아이방에서 울면서 있었는데 얼마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딱히 제가 피할 이유도 없어서 받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보고 누굴 바보로 아냐고 하시더니 이혼 사유에 들어가지도 못할 소리로 협박하지 말라고 법원을 가던 말던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러면서 저를 비웃으시던데 저도 같이 웃어버렸어요. 내가 법원을 왜 가냐고 일단 국세청부터 가서 지금 상황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혼 사유는 충분히 나올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 가면 게임 끝이라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한테 또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어머님이 소리치는 거 그냥 듣고 있어줄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 말을 끊어버리고 제 할 말만 똑 부러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하시라고요. 우리 친정부모님도 지금까지 택시 운전에 식당 일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사시는데 도대체 사지멀쩡한 어머님 아버님은 어떻게 자식한테 돈 받아 쓸 궁리만 하냐고.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절대로 못 드린다고 그랬지요. 결국 그날도 잠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밤을 꼴딱 새고 다음날 아침에 더는 같이 사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집을 나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랑 아이 짐을 싸고 있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남편과 시부모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더러 대체 뭐가 문제냐고 집안에 장남이 돈 벌어서 부모 도와주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 따지시는 거예요. 아니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겠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불법으로 월급 받는 게 잘한 거냐고 누구 말이 맞는 건지는 조만간 나올 테니 기다리시라 한마디 한 다음 그렇게 아이와 함께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마음 정리도 그때 자동으로 되더군요. 정말 웃긴 게 그 후로 남편 태도가 확 바뀌는 겁니다. 정말 저랑 아이를 잡고 싶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자기가 행한 불법적인 일이 드러날까 무서워서 그런 건지는 본인만 알겠지만 더 이상 남편에게 베풀 이해와 아량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후로 이런저런 말들로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 들었고 뭐 경제권을 넘겨준다. 절대로 돈 빼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겠다 별의별 제안을 하더라고요. 이미 밑바닥까지 보고 난 상황이라 그런 말들로 제 마음이 움직일 리가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홀가분하게 남편과 시부모님에게서 탈출하고 싶은 심정뿐이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결국 갈라섰습니다. 전세금은 원래 반반 넣었었는데 제가 모두 다 받기로 했고요. 같이 타던 자동차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혼 과정 중에 시어머니 때문에 꽤나 시끄럽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국세청 이야기만 꺼내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거기다 각자 벌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건 전혀 없는 이혼이었고 위자료까지 적정 금액으로 받고 이혼했어요. 물론 딸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양육비는 매달 50만 원씩 받을 예정이고요. 마지막까지 저한테 냉정하다느니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국세청에 신고해버릴까 몇 번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쫄딱 망해봐야 양육비 때문에 또 골치 썩을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절벽 끝으로 몰아봐야 그쪽에서 극단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두려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조건들을 들어주는 선에서 이혼해줬어요. 나름대로 착한 며느리로 잘 지내려고 노력한 게 전부 다 물거품인 것 같아 허탈하네요. 이럴 거면 초반부터 제대로 관리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했어야 하는 건데
저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도 갈라선 건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아이도 크게 아빠가 없다는 사실에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고요. 사실 매일 일 핑계로 늦게 들어오다 보니 아이와 교감할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했거든요. 혼자 살게 되니 귀찮은 일들도 사라지고 편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부부라 해도 돈 문제만큼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상식 밖의 일들을 너무도 태연하게 저질러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제 사연으로 알게 되면 좋겠네요. 본의 아니게 싱글맘이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만큼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딸아이 잘 키우면서도 저만의 인생을 살 수 있겠죠?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용기 내라 힘내라 한마디 남겨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네요. 안녕히 계세요.